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법학 일반을 가지고 여러분들 법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학 쪽에 관련된 테마는요, 이제 법학 일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법학개론 수준이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의 기초적인 걸 정리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헌법에 관한 문제, 또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우리 상법, 사회보장법, 행정법, 우리 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다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살펴드리면 우리 법학 일반이라고 나와 있는 이 테마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법학개론 수준에서 보는 법의 기초적인 용어들 또 구조를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초 이론으로서 법의 개념이나 분류 또는 법원, 법의 형식, 내지는 효력상 문제 등등을 정리하는 것이 법학 일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헌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영역은요, 일반 우리 헌법 조문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인데요. 우리 헌법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 구조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할 거예요. 헌법에 나오는 가장 서론적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테마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1조부터 우리 기본권 들어가는 9조까지 내용이죠. 10조는 인간 존엄가치 기본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서론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헌법의 정의, 즉 제도, 원리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우리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전문 해석을 정리할 것이고, 통치 구조 이런 걸 정리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민사법이라고 불러지는 테마고요. 자, 우리 민사법 부분에서는 우리 실체법인 민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자, 그리고 아울러서 절차법인 우리 민사소송법 있죠?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네 번째 테마는 형사법 내용입니다. 자, 형사법은 또 실체법인 우리 형법에 관한 내용하고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섯 번째는, 자, 우리 뭐 순서는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상법의 내용입니다. 상법 내용. 상법은 굉장히 조문이 많기 때문에 상법에 필요한 파트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법의 일반론적인, 개론적인 부분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해사법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죠. 해사법. 자, 또 우리 보험에 관한 보험법. 자, 뭐 이 정도 정리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 사회보장법이라 해서 제3회법이라고 불러지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도 불러지는 거죠.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법에 관한 테마는 일반적인 점들 역시 개론. 우리 개설 부분이죠. 개설 부분들, 서설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 아울러서 노동법 테마라든가 또는 사회보장법 있죠. 자, 이런 것을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일곱 번째는 행정법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행정법에 관련된 테마는 총론, 강론 이렇게 구별되겠지만 이 테마에서는 행정법의 총론적 내용인 일반사항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총에서 7개 챕터가 우리 법학의 공부할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쪽은 법학개론 쪽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출제 비중상으로는 뭐 종합적으로 다 출제되기 때문에 뭐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중은 우리 일반이나 헌법, 민사법, 형사법 이쪽 좀 더 비중은 더 있을 것이고요. 또 상법이나 사회법, 행정법의 일반 부분도 한 문제씩 정도는 다 골고루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는 굉장히 거의 모든 법을 망라해 가지고 공부될 테마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들어가면 도저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요구되는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주로 개념이라든가 또 특징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법학의 일반 파트 거기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법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개념 쪽에 관한 문제, 거기를 정리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구별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통 우리가 일정한 사회가 존재한다고 봅시다. 이 사회가 존재하면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는 이야기죠. 자, 어울려 살게 되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나름대로 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룰,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규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는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규범이라는 말은 지켜야 되는 인식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사회 규범의 형태로는 어차피 우리 도덕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관습도 있고, 법규범도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규범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한 종교규범도 있습니다. 자, 또 관습규범도 있다. 자, 또 일반 우리 법규범이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회규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는 어쨌든 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중심이 이제 법규범을 중심으로 정리할 건데요. 이제 각각 개념상 비교, 도덕규범하고 또 종교규범하고 간섭규범하고 일정한 차이점을 이해를 해 가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사회규범은 우리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위한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사회 규범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규범인데 사실 규범은 우리가 만든다고 볼 때 자연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그런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법칙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연법칙하고 또 기본적인 비교점을 같이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심은 우리가 사회규범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규범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규범 형태는 4가지가 있다는 것. 도덕규범, 또 종교규범, 간섭규범, 법규범. 4가지가 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법규범의 거는 가장 기본적 특징을 본다면은요. 우리 법은 자,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뭔가 강제성이라든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규율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법을 의미할 때는 법은 우리 당위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쓰죠. 당위의 법칙입니다. 동어로 전례이라는 말 씁니다만은, 자, 당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 그죠? 당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 그런 의미의 법칙이 법규범의 기본 특징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법은 또 가장 중요한 특징, 강제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규범의 성격을 띈다. 자, 강제성을 띈다.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어기게 되면 국가 권력 등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지만 법규범은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도 받지만 법적인 제재도 받는다. 그래서 강제성을 띈다.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덕규범 같으면, 자, 도덕규범은 위반하면 사회적인 비난은 받아요.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아니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규범은 위반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난도 받지만 법적인 제재도 받는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그런 법의 규정이 법규범의 특징이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하고 법에 관한 법언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 사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있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이 존재한다. 그럼 이때 법은 넓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고, 사회 규범 형태는 이렇게 4가지 규범 형태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에서는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 이 법의 형태를 아주 넓게 봐버리면
우리가 도덕도 지켜야 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할 때는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하고 이제 자연법칙에 가져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사회 규범하고 아울러서 일반적인 자연법칙하고 비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규범하고 내지는 자연법칙의 기본적 특징을 비교 드리면 보통 가장 특징이 나와 있죠. 사회 규범은 종류는 이렇게 있지만 일반적 사회 규범의 특징은 당위의 법칙이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위 법칙이다. 반면에 자연법칙은 존재 법칙이다. 자, 우리 자인이라고 합니다. 독어로. 그래서 자인하고 전례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당위 법칙은 우리가 말하는 전례의 의미죠. 그래서 하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위 법칙은 하여야 되는 것. 자, 존재 법칙은 있는 사실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의 법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은 존재 법칙이다. 사회 규범은 당위 법칙이다. 그렇게 비교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사회 규범은 자유 법칙이다. 또 이런 말도 쓰거든요. 자유 법칙이다. 하지만 우리 자연 법칙은 인과 법칙이다. 이 말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은 원인과 결과. 자, 여러분 아다시피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그 산사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인과성을 띈다. 하지만 사회 규범은 자유 법칙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사회 규범은 목적 법칙입니다. 자, 목적 법칙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기본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사회를 형성해 갈 때 지켜야 되는 규범은 우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어떤 평온이라든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쓴다. 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누구든지 살려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자,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기본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의 표현이 정의가 됐든 선이 됐든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법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우리 자연법칙은 필연법칙이다 이런 말 쓰죠. 필연. 아까 말씀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연성의 의미는 우리 뭐 계절의 흐름을 봐도 알겠죠. 봄이 가게 되면 여름이 오게 되고, 그죠? 여름 다음에는 또 추워지는 가을, 더 추워지는 겨울, 이런 식으로 필연의 법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자 비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회 규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자유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사회 규범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우리 사회 규범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성을 띌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사회 규범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위성, 다양성, 상대성이다. 그리고 비교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은 존재법칙이지만, 자, 우리 사회규범은 당위법칙이다. 또 자연법칙은 인과성이고 필연성이 특징이지만 자유성, 목적성 또는 다양성, 상대성, 전부 다 사회규범을 갖고 있는 특징으로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법하고 도덕상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법하고 도덕의 관계 문제 나오죠? 자, 이제 그것을 하나씩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하고 도덕. 자,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가장 먼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가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하고 도덕을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법이 있고, 자, 그리고 도덕이 있다. 라고 할 때, 양자 구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별에 관한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도덕은 가치 기준을 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강제성의 정도는 법이 더 강하더라도 도덕 부분이 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되겠죠. 그러면 법에서는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서로 일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자, 흔히 이야기해서들 우리가 신호를 좀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다면은 도덕성의 비난을 받을 이유는 아니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거든요. 자, 그런 형태들. 그래서 양자는 서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일치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구별은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불일치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치될 때는 구별이 쉽진 않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하고 도덕의 구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양자를 구별하자. 그래서 구별을 인정하는, 법하고 도덕 구별을 인정해가는 입장도 있고 또 구별을 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구별을 하자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자, 구별하지 말자고 보는 입장은 우리 법이나 도덕은 같은 거다. 이론론의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구별하자는 쪽은 법하고 도덕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이론론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자연법론자들이죠. 그래서 자연법론입니다. 자연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구별하자는 쪽의 입장에서는 법실증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법실증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 실정법 중심이거든요. 자, 차이점은 자연법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한번 신이 만드는 법입니다. 신이 만든 하나의 큰 테두리 속에서는 법이나 도덕이나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 도덕 같다는 말의 의미, 이론론적 시각의 의미에서 본다면 정당하지 않은 법은 없다. 자, 부정당한 법은 없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아니한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정당의 의미는 도덕적인 개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법론 입장이다. 자, 반면에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이원론이다. 이 말은 법하고 도덕은 구별된다 라고 보는 것이고,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여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구별하자는 쪽에 표현된 대표적인 입장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죠. 소크라테스 주장했던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악법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정당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실정법 체계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곧 이 말은 도덕과 법은 서로 다른 체계다 라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 입장이고, 자연법도 입장은 이야기했죠. 부정당한 법이란 것은, 자, 부정당한 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차피 모든 법은 정당해야 된다. 곧 이 말은 모든 법은 도덕과 같은 틀을 지켜야 된다라는 본적이 이론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법실증주의 입장에서는 법하고 도덕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그 구별한다. 구별하지 아니한다면 틀린 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실증주의 입장에서는 법하고 도덕 구별을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한다. 자, 대신 이론론 입장은 구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하고 도덕 차이점은 이제 보통 논의가 되는 것이죠. 자, 특징을 딱 비교를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실현한다. 선을 실현한다 하는 특징으로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법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는 법은 강제성을 띈다. 자, 도덕은 비강제성을 띈다. 곧 이 말은 법은 약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타율성이다. 자, 도덕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 자율성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법은 기본적으로 외면성이다.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도덕은 주로 양심 같은 내면적 성향을 강조하겠죠. 자, 그래서 내면성을 강조한다. 자, 또 일반적인 법은 양면성이다. 이런 말 쓰죠. 자,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하고 의무 모두를 강조한다. 도덕은 일면성이다. 그죠? 자, 일면성의 의미는 도덕은 주로 의무를 중시 여긴다 라는 측면이다. 양면성은 권리, 의무 둘 다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하고 도덕 간의 구별 문제 이렇게 딱 비교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일반적 특징적인 것으로 말을 틀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 법은 정의 실현, 선, 강제성, 비강제성, 타율성, 자율성, 외면성, 내면성, 그리고 양면성의 법은 우리 권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은 편면성 또는 일면성이, 다시 말하면 의무만 중시 여긴다 라는 측면으로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과 도덕 구별에 관한 법원이 보이죠. 자, 일반적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우리 게오르크 엘리네크 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슈밀러라는 학자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관계상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관계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 실증기도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자, 법을 만들면서 법 규정이 도덕을 강제하는, 자, 도덕의 강제 형태가 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들 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덕도 건전하거나 지배적인 도덕은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덕의 강제라 하는 것은 보통 지배적인 도덕 또는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도덕, 지배적 성향을 띠고 있는 도덕,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강제가 돼야 된다라는 시각이 도덕의 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적 시각은 도덕에 해당되는 것들이 법으로 받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좀 흘러가면서 우리 근대 이후죠. 근대 이후에는 이제 법의 개념에서 도덕을 덜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법의 탈윤리화라고 그러죠. 법의 탈윤리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법하고 도덕은 구별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초기에는 명확한 구별이 되지 아니하다가 이제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 법은 윤리를 벗어내야 된다. 이 말은 법은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취지고 근대 이후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대 사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법 자체가 윤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자, 우리 도덕적인 것은 법으로 규제하면 아니 된다. 도덕적인 것은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법은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비인간화된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 탈윤리화했다가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향이 반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다.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처음에 법은 도덕적인 지배적이나 건전도덕은 법으로 만들어진 게 기본이지만 너무 법하고 도덕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강제성적인 법이 모든 개인의 세상할 영역까지 개입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은 윤리를 벗어난다. 탈윤리화 경향이 근대 이후에는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착한 이 사마리안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착한 우리 사마리안이죠. 인 조항인데, 자, 여긴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길을 가고 있는데, 자,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불량배들이 뭐 폭행을 하고 있다. 여기 좀 폭행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무관심, 빈간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폭행당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또 아니면 누가 쓰러져 있는데 구조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버린다. 이런 비인간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구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법에서 개재할 이유가 없지만 너무나 그런 게 심화되다 보면 법에서 개입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아니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도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다, 사마리아인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이게 도덕의 강제, 탈윤리화, 그래서 새로운 윤리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일반적으로 도덕의 강제 규정이 보이죠.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 존속 살해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도덕 강제 규정의 대표적인 것은 이거죠. 자, 우리 도덕이 강제된 형태 대법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우리 존속 살해다. 일반적 존속 살해죄는 가중되고 있죠. 가중 처벌하는데 사람을 죽인 것 빼서 존속을 살해한다.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가중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도덕 강제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착한 사마리안 조항 또는 사랑 조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형법에는 직접 규정은 없어요. 대신 우리 응급의료법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안 조항은 우리나라 형법에는 직접 규정은 없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대신 우리나라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사 규정이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르면 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가 일반적으로 선의에 구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상대에게 상해, 사망,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 일반적인 면제라든가 내지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착한 사마리안 종으로 보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보건교사가 있다. 자, 보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에 우리 학교 보건법에도 나옵니다만은 예방접종을 하게 한다.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사건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취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갑자기 학생이 쓰러졌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한다. 기타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 즉 손실이 발생했다. 또는 형사상에서 상해를 입었다. 또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교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했거든. 그래서 이 결과가 발생했어. 그러면 처벌한다면 보건교사가 굳이 응급조치를 뛰어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의 의지를 가지고 구조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결과로서 의외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이 사람이 고의 중과실로 그러지 아니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또 상해된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사면의 책임은 감경 줄여준다는 이야기죠. 감면한다. 뭐 이런 규정들, 이런 규정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안 조항으로서 보통 평가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응급의료라는 법률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조항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반 시민의 인명 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해 가지고 구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구조를 하려고 달려들겠냐는 이야기죠. 자, 그런 조항이 우리도 있다. 형법에는
직접 규정은 없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과 관습 테마는요,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